싶은 교육 채널. 안녕하세요. 미술로 보는 아이들의 심리 홍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갔다는 사람 검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에게 이제 주제를 드릴 때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얘들아, 사과밭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럴 때 사과를 어떻게 딸까? 사갔다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이제 도입 부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느 때는 사실 이런 진단법에서는요, 대체적으로 연필과 지우개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근데 사갔다는 사람을 할 때는요, 저희가 사인펜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연필하고 지우개 없이 그냥 사인펜만 주고 사인펜을 가지고 채색을 하게 유도도 하고요. 그것을 밑그림으로 그리게 한다는 걸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종이를 줄 때도 A4 용지를 줘도 되고요. 또 팔절지를 줘도 되는데요. 그거는 아마 대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조금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많은 진단법을 할 때 왜 A4 용지를 많이 사용하는지. 왜냐하면 가장 익숙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A4 용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의 눈에 가장 익숙한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담자들이 조금 덜 거부하는 거죠. 아이들이 간혹가다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종이가 너무 커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름대로 뭐 테두리를 조금 그려가지고 만들어 보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내담자들의 그런 상황적인 것을 보셔서 팔절지 도화지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A4 용지니까 A4 용지를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적인 거 하나로는 연필과 지우개를 사용을 했던 이전의 진단법들과는 다르게 사인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유도한다는 것도 이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채색을 또 하기 싫어라 하는 내담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채색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그래 하지 말아요 라고 하시면 돼요. 제가 유도한다고 하니까 또 혹시라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아니야 해야 해 라고 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준비하시고 사인펜을 준비를 하셔서 아이들에게 사갔다는 사과밭에 갔는데 사과를 어떻게 딸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한번 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갔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목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도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크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사과 열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가 많은가, 적은가, 큰가, 작은가, 없는가, 뭐 떨어져 있는가, 뭐 등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면 사과를 딸 때 이런 도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면 나름의 도구를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맨손으로 따기보다는 사다리도 이용하고, 사다리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이런 가위 같은 것도 이용도 하고, 어떨 때는 작대기를 이용해서 또 딸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서 도구를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자신만의 이런 양식이나 도구를 갖고 있다라는 평가를 이제 그렇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요, 사갔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척도와 또 이제 내용적 척도로 해서 두 가지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 있는데요. 형식적 척도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일단은 다른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전에는 다 연필이나 지우개로 한다 그랬는데 요번에 뭐가 나왔어요? 색깔이 갖고 있는 사인펜이라는 도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굳이 사인펜일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색연필로 하면 좀 더 쉬울 거고 크레파스로 해도 될 건데 왜 색연필도 크레파스도 아닌 사인펜으로 채색을 하는지, 그거는 색칠의 정도를 조금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면 이렇게 사인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색칠을 할 때 꼼꼼히 하는 경우들도 있고 좀 헐겁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이 색연필이나 크레파스에서 보여지는 것보다는 되게 좀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색의 적절성, 그러니까 색칠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 내담자가 에너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 그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곁에서 두고 수업도 진행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딱 봤을 때 굉장히 되게 너무너무나 꼼꼼하게 색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은 경직 성향이 좀 있죠. 경직됐다는 건 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강박 밑에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강박과 불안은 항상 이렇게 리사이클 돼요. 돌아다니죠. 불안한 마음은 강박을 증가시키고, 강박이라는 것이 좀 많이 돼서 경직이 많이 되면 또 불안을 또 갖고 와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꼼꼼하게, 정말 너무 꼼꼼하게 칠하면 우리 아이가 좀 경직되어서 있구나. 약간의 이 아이가 불안이 조금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렇게 좀 너무 흐리게 혹은 선생님 전 채색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가 에너지가 그렇게 좀 많이 있는 아이는 아니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가 좀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본래 이제 이런 기질적인 부분으로도 봤을 때 에너지가 그렇게 많은 아이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색칠한 정도에 따라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내담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간적인 요소를 또 볼 수도 있는데요. 공간적인 요소는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되어져 있는 공간은 너무 넘치거나 너무 꽉 차거나 혹은 너무 막 꽉 차다 못해서 화지를 넘어서게 그리거나 이러거나, 혹은 화지의 요소들이 빈 공간이 너무 많이 보이게 작게 그리거나 하는 것이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담자가 갖고 있는 이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포부나 이상점이나 이렇게 그런 게 좀 많고 큰 사람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지를 넘어서게 혹은 화지 꽉 차게 그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공간이 많이 남지 않는 내담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한 이상적 목표나 본인이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목적지가 너무 팽창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작아서 빈 공간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내담자라고 한다면 본인은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어떠한 목표치를 막 갖기에는 지금 내담자의 기운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크기 혹은 너무나 화질을 넘어서게 되는 그런 것들은 과대되어져 있는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조금 현실과 맞게, 그러니까 뭐 이상은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너무 이상이 높게 되면 따라가다가 보면 사실 되게 많이 지치거든요. 그럴 때는 이것을 현실에 있는 부분으로 조금 낮춰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목표를 또 향해서 간다 그러면 좌절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작은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빈 공간으로 보여지는 작은 나무를 표현한 내담자라면 본인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고 또 힘을 조금 더 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자존감 형상이라든가 자아 형성을 하는 시기 때 이런 것들을 조금씩 본인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런 치료적 접근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논리성과 사실성도 기여를 해야 돼요. 주제가 뭐였냐면 사갔다는 사람이래요. 근데 사갔다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걸맞지 않는 논리적이지 않는 기괴한 요소들로 그림을 그려놓는다. 그러면 이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들인지 조금 살펴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사실성에 기인하거나 논리성이 좀 부재되어 있게 그 주제에 어긋나게 좀 그리는 경우는요, 분열의 증상을 좀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에 부합되게 그림을 그리는지를 논리성과 사실성이라는 관점으로 해서 또 하나 또 접근을 해나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형식적인 척도로서 보는 것이요, 해결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잖아요. 목표가 이제 열매라는 것으로 이렇게 증장이 되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열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열매를 따는 해결의 도구로서 갖고 있는 것들이 조금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제 형식적인 척도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상징 해석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다리가 있는지, 혹은 가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나무 막대기나 작대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니면 또 그물 망처럼도 그려놔요. 망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알맞게 따고 있는지를 보시는데요. 도구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으나 열매는 따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파괴적으로 표현되는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한번 다시 살펴보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목표를 위해서 파괴적으로 자신을 손상해 가면서 목표를 도달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 해결을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를 갖추고 있더라 하더라도 내담자가 표현한 그림 속안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합당하고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식적 척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고 발달 단계에 따라 가지고 잘 표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 웬펠드가 얘기했던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표현되어져 있는 요소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있어서 조금 본인의 연령대에 맞춰서 표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대상물이 세부 묘사를 하거나 주변 환경을 얼만큼 주제와 맞춰서 결부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선의 질이라든가 사람이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요소들도 이제 형식적 척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상징성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내용적 척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저희가 일단 화질을 드릴 때 화질을 회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단 하나 관찰사항으로 볼 수 있지요. 회전을 한다는 것은 거부하나 혹은 이 사람이 지금의 이러한 작업들에 대해서 공격적 성향을 조금 본인이 본래 좀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만약에 종이를 주었는데 우리 내담자가 종이 화질을 돌렸다면 그런 부분으로서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사람이 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등장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등장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사과를 따려고 온 사람인데 능동적으로 안 하고 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짝대기를 들고 이렇게 따야지 능동적으로 이렇게 따야 되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 되게 힘이 없는, 에너지가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내용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좀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갔다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등장하는 것이 누구지요? 사람이에요. 인물이란 말이에요. 인물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는 기본적인 상징 해석을 하실 땐 HTP에서의 P, 사람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도 보시고 정면을 보고 있느냐, 옆모습을 보고 있느냐, 뒷모습이냐, 이런 것들도 판단하셔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떤 친구였냐면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다 따주는 로봇가 있었어요.
언뜻 봤을 때는 굉장한 도구를 잘 가꾸고 갖추고 있는 아이로 볼 수도 있어요. 사과를 따주는 비행기 모양으로 된 새 모양도 있었고요. 바닥에 레일을 깔아가지고 효과적으로 나무에 있는 이런 사과를 따서 이동도 이렇게 쉽게끔 할 수 있게 해놨고, 로봇들이 등장해가지고요. 긴 팔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는 또 이렇게 팔이 또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로 딸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능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능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야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내담자도 능동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종자는 있어요. 기대서 로봇가 행해주고 레일이 깔아서 옮겨주는 그런 로봇들에 대한 첨단적인 이런 요소들은 있는데,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조종기로 조종만 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림 안에서 등장하지 않고 화지 밖에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의존적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무언가 능동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막 움직이기에는 그것이 이게 좀 어떤 성공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이렇게 효과적으로 성취감을 느껴봤었던 경험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사실은 미지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우리가 이 사과 따는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누구를 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막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이 농장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시키면 돼. 근데 이게 좋은 도구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결을 나갈 때 스스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죠. 기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과 따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따는 사람을 그리지 않고 피크닉을 간 사람들을 그리기도 해요. 주제와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건 그것과 내담자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다라는 또 반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 사과 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열매를 가지고 있다 없다, 도구를 갖고 있다 없다로 미래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목표치를 갖고 있다 없다, 혹은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의 도구를 갖고 있다라고 없다라고 이렇게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보시기보단 조금 폭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매를 어떤 분은 작고 많이 그리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크고 조금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열매의 개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도전할 수 있는 목표가 좀 걸맞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에요. 너무 많으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너무 이상이 높으면 그것을 따라가다가 너무 지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열매의 이런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조금 너무 열매가 아직 탐스럽지 않다라고 하면 열매를 따기 전에 열매를 어떻게 충분히 익히고 충분히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도 이 사과 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봐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사과 따는 사람 한번 잘 그려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 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